아, 이번 강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라고 그러죠. 경이롭죠? 이것이 우연하게 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는 있죠. 무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960년에 이제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가 이제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클릭, 머리스 월키스, 이 세 사람이 DNA 이중 나선 구조, 혁명이죠. 우리 생명의 세포 설계도를 발견한 거죠. 대단한 업적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걸 발견하는 데 영향력을 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 노벨 물리학상이네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양자역학의 대가 슈레딩거라는 분이 있죠. 슈레딩거, 고양이? 그런 게 떠오르는데, 자다가. 지금은 작은 수책자죠. What is life? 생명이란 무엇인가? 참, 저희 물리학자로서 아주 큰 물음을 했죠. 결국 저도 읽어봤지만 답은 못 얻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었죠. 그래도 아주 깊고 아주 우리한테 어떤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은이라면 맞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책들은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읽어본 책이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인데 폴 데이비스라고 이론 물리학자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물리학 분야에서 이제 이런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먼저 생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영감이라 할까? 물론 영감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그런 시선이랄까 생각이 바뀐 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지금은 절판돼서 없다는데 중고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제가 볼 땐 수많은 과학 책들을 저는 많이 읽어보는데 아주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여기에 이제 바퀴벌레, 파리, 모기 이 생명체에 대한 이 곤충에 대한 우리 쉽게 해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수많은 분들이 곤충 혐오증? 이제 곤충 혐오증, 이 하나의 정신병이죠. 일단 남들을, 우리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어떤 생명체를 미워하는 거, 심하게 저거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저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 책을 읽어보는데 최근 책이 이 책인데 위대한 파리. 이 생명체 논란. 이제
세상에서 저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곤충 중에 개미가 아마 제일 많이 지구상에 많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파리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 파리가, 제가 보통 이제 바퀴벌레나 그런 데를 보면, 옛날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한 2,000종? 2,000종. 그러면 이제 밝혀낸 게 2,000종이니까 밝혀내지 않은 종으로 보면 한 10,000종 정도다 많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5,000종?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파리 자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나 봐요. 거의 지금 40만 종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어떤 설에 의하면 100만 종까지 있다고 그러네요. 뭐 무한대의 숫자죠. 일파리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곤충은 참 재밌어요. 뭐 다들 아시피 매미도 그렇고 그 모든 곤충들은 유충이라 그래서 그 유충 단계가 제일 길죠. 그 성체가 되면은 이제 그 삶은 아주 짧습니다. 며칠 안 되죠. 며칠 안 되죠. 그 짧은 기간에 하는 일은 뭐 간단합니다. 알을 번식하려고 짝을 찾고 번식하는 거. 그거 딱 둬요. 하여튼 놀라운 점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유충 때 신나게 먹고 애벌레에서 이렇게 성충이 이제 탈바꿈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잠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러한 복잡한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자꾸, 과학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최근에 나온 이제 칼럼인데, 버나드 웨버라는 칼럼인데, 빈대의 성형. 저도 이걸 내용을 읽어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빈대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우리 속담에도 빈대샵, 초가상간 태국을 가는 그 빈대입니다. 근데 이 빈대가,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지적 설계, 과학자들이,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물론 플러스 제가 보면 예술가나 뭐라 그럴까 스토리 어쨌든 삶이 이 과학자들은 삶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이런 곤충을 하나만 만들려도 아마 평생을 해도 아마 우리는 지금 현대 생물학자나 그런 분들은 평생 이런 거 하나 갖고 발견하는데도 한 인생을 허비한다는 게 아니라 한 인생을 해도 다 못 밝히죠. 어쨌든 이 분이 과학자가 이걸 발견한 내용을 한번 보면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화 중에 에어리라는 영화 있죠. 에어리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충격적인 게 그렇죠. 우리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놀라움을 느끼죠. 근데 이건 영화를 이상의 놀라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이죠. 여기 빈대의 7가지 특이한 성적 행동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지속발기증. 하루에 200번 이상 교미를 한다고. 그 두 번째,
이 곤충은 수컷, 암컷, 다른 곤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50%가 동성애자고 30%는 이성애자, 20%는 동종으로 착각하는 다른 곤충.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핀대는 이제 천공된 성기가 있다 그러죠. 천공이라는 건 이제 제가 보니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길고 뾰족한 뿔인데, 이걸 사용해서 이제 파트너의 껍질을 뜯고 정자를 주입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 아무 데나 막 뚫는 배, 다리, 심장을 뚫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양도 또 경이롭습니다. 이게 양이, 우리, 이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30리터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아주 이거 뭐, 괴기스럽죠. 이게 뭐, 쉽게 사람으로 보면 이제 여성의 혈액에 도착하면 그 효과는 완전히 이제 뭐, 제로인데, 만약에 이제 정자가 파트너의 면역 체계에 의해 파괴되면 세균으로 오인되고, 또 몇 주 동안 생존하고, 그것이 또 단서에 도달해서, 또 임신된다는. 뭐, 상상 그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도 특징. 연약한 수컷이, 이제 구멍을 아무데나 뚫는 방식으로 진화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2차 진로 발달한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자웅동체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쿼트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여기 진짜 동료들에게 피어싱을 받으면 그 부분이 진로 바뀐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마지막 이건 제가 이걸 보고 에어리언 영화를 떠올렸는데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빈대는 정액이 압축되어서 이제 나선형으로 감겨진 두꺼운 반 형태의 정관이 있다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특수 근육에 의해서 이제 보석으로 추진되어 분출되는. 그래서 이 종이 수컷이 이제 암컷을 발견하면 몇 센치 떨어져 있어도 이 물총으로 같은 것을 암컷을 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수정시킬 수 있답니다. 이게 뭐 괴기스럽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걸 창조한 과학자는 이게 뭐 우리 그런 도덕이나 뭐 그런 윤리 그런 거에 상관없죠. 창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떠서 이 책의 핵심의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물질에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 물질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그것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든지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 세계에 모든 걸 창조했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가 이 책 초장에 나오는 거면 처음 만났을 때 쿨하게 말씀하셨죠. 오래전 아드칸 저쪽에 있는 아주 옛날 그 신화에 나오는 히스토리하고 비슷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히스토리로 재밌습니다. 이걸로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의 행성에서는 당신들이 이제 막 도달하는 과학기술적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그랬죠. 이제 과학자들은 시험관 안에서 원시적 형태의 배아기에 있는 생명, 즉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했겠죠. 지금 우리는 저 실험실에서 이걸 하시는 과학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기술을 완벽하게 발전시켜서 마침내 작은 동물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림에 그랬죠? 보여드렸죠? 놀라운 그림? 물론 이런 건 아니겠죠. 초기에는 아주 이거보다 더 단순한 단세포,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뭔가 생명체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항상 과학자들은 이런 걸 하죠. 이제 우리 만약 지구상에 어떤 과학자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면 여론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못 만들게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실제로 여기 나오죠. 이런 동물을 만든, 우리가 말하는 공룡과 같은 거죠. 이런 동물을 만들어서 희생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과학이 더 진보해서 이제 우주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주여행을 떠나신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지구였다. 어떤 뭔가 이런 히스토리가 우린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은 신화들의 내용에 있죠. 이것이 아주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서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이런 걸 이해할 수 없던 고대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사건들을 신비적이나 초자연적인 의미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변장되어 버렸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모든 신화에 이런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들의 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 자,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해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생명이라는 걸 알려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생명을 알려면 죽음도 알아야 됩니다. 자, 생명이란 자신의 설계도에 따라 스스로 지어지는 집과 같은 것이다. 집은 집인데, 집이 지어지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짓는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또 자동적으로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언젠가 이제 생명이 있는 집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도. 왜냐하면 나 서비스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란 이러한 자기 관리가 끝나고 집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의 분산 과정의 시작이며 마침내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의 파괴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명이라는 건 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거를 여기에 어떤 뭐 신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AI가 나오고 있죠. 이제 궁극적으로 AI가 우리 같은 인간과 같은 의식을 갖는다면
제가 제일 재미난 게 그것입니다. 그 AI가 스스로 우리 인간과 같죠. 이제 나도 이제 AI가 이제 의식을 갖는 거죠. 제가 의식을 갖고 난 다음에 내가, 나는 갑자기 AI가 나는 나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주가 있는데, 자기를 만들어준 과학자가 있는데, 갑자기 나는, 진공청소기로부터, 진화됐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창조자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 아까 슈레딩거 이제 첫 구절에 이분이 그랬죠. 이 과학자죠. 과학자로서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살아있는 유기체에 일어난 사건을 물리학과 화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유기체는 어떻게 무질서 경향을 거슬러 스스로 생명을 이게 지금 활성화된다는 의미죠. 생명체가 이제 비생명체와 생명체의 차이점은 우린 활성화돼 있죠. 저 돌들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결정체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어떤 저게 없죠. 뭐 설계도도 없고. 우리는 다시 돌과 같은 먼지로 돌아가죠. 나중에 그 죽음이란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뭐 회의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는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속에서 성공적인 전기화학적 반응과 세대 연속의 결과, 뭐 이건 다 아시죠? 뭐 연애하고 뭐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절한 시간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주변의 모든 생명 형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또한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 속에서 성공적인 전기화학적 반응과 세대 연속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의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함께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앞에 이 엘로힘이라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죠.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이란 무엇인가의 주제에서 제가 왜 이러한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